안녕하세요. 공무원 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입니다. 신규 연금생활자분들을 위해 주요 연금 제도 및 자주 찾는 질문 위주로 간단하고 알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영상 시청 시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주요 연금제도 및 득이 되는 연금 상식 그리고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연금정지제도입니다. 연금정지는 전액정지와 일부정지로 구분되는데요. 연금 전액정지부터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다음에 크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연금을 전액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강연금법 적용을 받는 경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여 보수가 연금액을 초과할 경우, 마지막으로 정부가 전액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특히 이 중 두 번째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할 경우 원래는 모두 전액정지 대상이었으나 23년 6월 30일 법이 개정되어 월 보수가 연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는 점 유념하여 주십시오. 다음 연금 일부정지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은 제외되며 해당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공무원 연금법상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따른 연금 일부 정지액을 산정 후 월 연금 지급 시 일부 공제 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금 일부 정지액은 연금 일부 정지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연금 일부 정지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하여 산정하며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에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된 연금 일부 정지 대상 소득을 소득 월수로 나누었을 때 월평균 연금 일부 정지 대상 소득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일부 정지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024년도 기준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은 264만원입니다. 소득 금액별 연금 일부 정지액은 다음과 같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상단의 주요 사업, 연금 사업 메뉴, 연금 일부 정지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제외한 월 평균 소득 금액이 2024년도 기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544만원의 1.6배인 870만 4천원 이상인 경우 전액 정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금복지 포탈에서 직접 연금 일부 정지액을 간편하게 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연금복지 포탈에 로그인하셔서 연금 서비스 우측 하단 연금 정보, 연금 일부 정지에서 일부 정지 금액 산정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일부 정지 금액 산정 화면에서 적용 연도를 설정한 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을 입력하신 후 정지 금액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연금 일부 정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소득자료 또는 연금 수급자가 신고한 예상소득을 가지고 정지액을 산정하여 당해 연도 연금 지급 시 우선 정지합니다. 연도 중 소득은 확정되지 않아 정지액을 포함하여 모두 예상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거나 조정을 원하실 경우 연금 일부 정지 해지 및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하반기에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 자료를 받아 정산 작업을 실시한 후 다다음 연도 1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연도 중 우선 정지액보다 정산액이 더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 공제하며 반대로 연도 중 우선 정지액보다 정산액이 적을 경우 차액이 환급됩니다. 다음으로 연금과세 제도입니다.
연금소득은 과세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는 연금과 내지 않는 연금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재직 당시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소득세를 내는 연금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간 수령한 총 연금액 곱하기 총 기여금 납부개월수분의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납부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분할연금이 해당하며 산정된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771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제외가 되는 급여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분할연금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무원 연금 과세 절차로는 먼저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771만원을 초과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연금액에서 원천 징수한 후 당해연도 1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 안내 및 접수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만 가능하므로 본인 기본공제 외 부양가족 공제를 원하는 경우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다음 연도 1월 연금 지급 시 차감 또는 환급 원천 징수 세액을 정산합니다. 연금 과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전년도와 인적공제 변동 사항이 없는데도 공단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만 해당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전년도와 동일하면 별도로 공단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생활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공무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유족승계제도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승계란 퇴직연금수급자, 조기퇴직연금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가 연금 수급 중 사망한 때, 또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연금법상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60%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연금법상 유족이란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의 상속의 순위와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경우 공무원 재직 시 혼인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로 사망 당시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의 자녀, 19세 이상이면서 장애자녀에 해당하는 자로 장애자녀의 경우 공무원 사망 당시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손자녀의 경우에는 부가 없거나 부의 장애 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해당하며 부모, 조부모의 경우 퇴직일 이후 입양된 부모, 조부모는 제외됩니다. 유족연금 관련 제도에는 유족연금 특별부가금과 유족연금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후 3년 이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별도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감액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던 중 가족의 유족연금을 승계받아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중 2분의 1이 감액되어 지급되며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적용자도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에도 2분의 1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19세 이상 장애자녀가 있다면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 부양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 전에 낼 수는 없으며 유족연금 승계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신 공단에서는 장애자녀가 혹시라도 퇴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자녀 사전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했다고 해서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연금 수급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공단에서 장애자녀에게 승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장애자녀 등록은 공무원 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내 연금보기 클릭, 연금정보 클릭, 연금수급 사항 클릭 후 장애자녀 사전 등록에서 직접 등록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알선대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알선대출이란 연금생활자가 가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최고 3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액이 상이하며 적용 이율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연금 수령 은행에서 상담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출 가능 은행은 단위농협을 제외한 농협, 국민, 하나, 우리, 부산 등 총 9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은행과 연금 수령은행은 반드시 일치하여 하며 상환하시기 전까지는 연금 수령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원하실 경우 공단에서 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은 뒤에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연금 수급 계좌가 협약된 은행이 아닐 경우 연금 수급 통장을 변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융기관 알선대출을 위한 은행 제출용 증명서, 공직자 재산 등록 등 증명서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 ARS 자동 안내의 경우 먼저 공단 콜센터 1588-4321로 전화 후 민원 서류 발급 0번을 누르신 후에 직접 발급을 원하실 경우 1번 또는 영문 서류 및 상담 사연결 2번을 누르시고 개인정보 동의와 주민등록번호 및 샵 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 후에 본인이 맞으면 1번을 누르신 후 민원 서류를 선택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 수령 방법을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상신고 제도 안내입니다. 연금수급자의 신분 변동 시 공단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 변경 시 그리고 공무원 또는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퇴직 시,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수급자가 사실혼을 포함하여 재혼하였을 경우 본인이 신고하셔야 하며 연금생활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시 유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민 국적상실로 해외 거주 시 매년 6월 해외 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지부 또는 공단 고객센터로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계좌 변경의 경우 반드시 매월 20일 이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당월 연금 지급 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득이되는 연금 상식입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 통장 제도입니다.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매월 185만원의 국민 기초 생활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 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월 185만원까지는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단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 처분의 대상은 압류됩니다.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통장 개설 가능 은행으로는 기업, 국민, 하나, 농협, 수협 등 총 14곳 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연금 생활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 가능합니다. 단, 앞에서 안내드렸던 가계자금 알선 대출을 받은 경우 평생 안심통장도 대출 받으신 은행에서 개설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통장을 개설하신 후 연금 수급 계좌 변경 신고서 및 평생 안심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구비 후 관할 지부로 매월 20일 이전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급 계좌 변경 신고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민원 상담, 각종 서식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통장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평생안심통장에 매달 입금된 연금을 찾지 않아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나요? 공무원 연금 평생안심통장에 여러 달에 걸쳐 입금된 공무원 연금은 그 통장의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한꺼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연금 평생안심통장은 공단에서 입금하는 연금 외에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 통장과 달리 입금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압류가 되지 않는 공무원 연금 전용 통장으로 월 연금액 중 185만 원까지만 입금되며 185만 원 초과분은 평생안심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일반 통장은 반드시 압류가 되지 않은 계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인상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연금 인상률은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며 전년도 연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로 연금 인상률을 산정합니다. 올해 2024년 연금 인상률은 3.6%이며 2015년까지 물가 변동률만 적용하여 인상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액이 한시 동결되었으며 2021년부터 물가 변동률이 적용하여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연금 지급액은 2023년 연금액의 1 플러스 물가 변동률 곱한 금액의 마이너스 공제 금액 플러스 가산액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모바일 연금 신분증 발급 가이드 안내입니다. 공무원 제휴복지 및 후생복지 시설 등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모바일 연금 신분증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지부 방문 없이 집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무원 연금을 검색한 후 설치합니다. 그 다음 앱을 실행하여 연금 신분증 메뉴를 누르고 로그인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 설치가 어렵거나 모바일 미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시어 실물 카드형 신분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촬영 팁을 따라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촬영 후 모바일 연금 신분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네이버 어플 등으로 스캔 시 자세한 발급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도움되셨을까요?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해주세요. 경인강원지부 연금생활자 담당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팅량이 많아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나 교육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인강원지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 동안 경인강원지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경인강원지부에서는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상록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기부활동을 떠나 한 단계 높은 사랑과 재능 나눔 실천으로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랑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부 상록자원봉사단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위해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홈페이지 신청 시 검색창에 G시니어를 검색 후 접속하시어 로그인을 하신 후 플랫폼 상록봉사단 메뉴 클릭 후 가입 클릭, 신청서 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신청 외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규 연금 생활자분들을 위한 알아두면 유용한 연금 상식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공무원 연금공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